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혹시 우리 몸에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매년 1%씩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1%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맞아요. 바로 근육입니다. 아마 매일 아침 거울 보시거나 계단 오를 때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바빠서 헬스장 갈 시간은 없고 하루하루 나이 드는 건 체감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과거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 살이 처지고 힘이 빠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이 근육 감소가 이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식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자료들에는 이 근감소증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아주 놀라운 돌파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자랑스러운 한국의 연구진들과 그 놀라운 치료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 세계 최초 타이틀이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대화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나이듦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 우리 앞당겨진 미래의 의학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예전에는 거뜬하게 들던 생수통이 이제는 버겁다거나 무릎이 아파서 등산은 꿈도 못 꾼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걸 그저 세월의 야속함 정도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게 꽤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질병 코드까지 부여된 건가요? 질병으로 분류되었다는 건 의학계가 이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요. 미국은 좀 빨랐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M62.5라는 정식 질병 코드를 이 근감소증에 부여했습니다. M62.5요? 맞습니다. 한국약학정보원 자료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숫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70대 남성의 약 9.6%, 그리고 여성의 10.5%가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70대에서는 대략 10명 중 1명 꼴이군요. 네, 여기까지는 10명 중 1명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80대에 접어드는 순간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남성은 21.5%, 여성은 무려 25.9%로 급증하죠. 와, 25%면 4명 중 1명이네요. 네, 4명 중 1명꼴로 심각한 근감소증을 겪는다는 겁니다.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그 10년 사이에 유병률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남은 20년 이상을 근육 없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외에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근감소증이 왜 치명적인 질환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을 뼈를 움직이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장치나 고무줄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뼈를 잡아주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거대한 대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을 소모하지 못하니까 피 속에 당이 남겠네요. 정확합니다. 혈액 속에 남은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되죠.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요. 단순히 못 걷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첫 번째 도미노군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게다가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낙상과 골절입니다.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건가요? 네, 노년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오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사고거든요. 근육이 없으니 넘어지기 쉽고 넘어져서 누워있으면 합병증이 오는 거군요. 네, 근감소증은 이 모든 비극을 출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할 것 같은 심정인데요.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선생님 근육이 너무 빠지는데 약 좀 처방해주세요 하면 되나요? 그래서 약은 있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근감소증 치료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지 미국은 2016년부터라고 하셨고 수년이 지났는데 치료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대형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처방은 고단백 식단을 드시고 비타민 D를 챙겨 드시고 매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는 조언뿐입니다. 결국 운동하고 밥 잘 먹어라 라는 이야기네요. 네,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육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을 타겟으로 하는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른바 삼스라고 불리는 약물이나 미오스타틴이라는 근육 성장 억제 단백질의 기능을 차단하는 억제제를 개발 중이긴 합니다. 근육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브레이크를 끊어버리거나 호르몬을 조절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접근이네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왜 아직 시장에 나오지 못한 건가요? 인위적으로 호르몬 체계를 건드리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작하다 보니 부작용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부작용이 심한가 보군요. 네, 간독성이 나타나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상시험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를 겪고 있죠. 결국 효과는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약물적 치료법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제인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80대 어르신이나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든 분들에게 무거운 바벨 들면서 스쿼트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습니다. 운동을 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때가 많죠. 먹는 약은 아직 없다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진이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죠.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인 전기를 이용해서 근감소증을 치료하겠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야말로 의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최근 학술지 보도를 살펴보니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즉 디지스트의 김민석 교수 팀이 PNAS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세계 최초의 전자약 원천 기술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2023년 8월에 게재된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요. 전기치료라는 게 그냥 동네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면 물리치료실에서 찌릿찌릿하게 해주는 그런 거랑 뭐가 다른가 싶거든요.
그게 어떻게 근본적인 질병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기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렇죠. 그냥 시원하게 마사지 받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김민석 교수팀이 개발한 건 근육세포의 유전자 발현 자체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맞춤형 전자약입니다. 전자약, electroceuticals라는 단어네요. 네, 연구팀은 이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아주 독특한 실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초정밀 바이오칩 기반의 고속 대량 스크리닝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전기 자극 조합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동화된 무대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수만 가지의 각기 다른 전기 주파수와 자극 조건을 사람에게 일일이 찌릿찌릿 테스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 상대로 막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바이오칩 위에 사람의 근육세포들을 배양해놓고 동시에 수많은 전기 자극을 쏘아보며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한 겁니다. 오, 세포 단위에서 전기를 줘본 거군요. 네, 여기서 연구팀은 놀라운 비교 실험을 진행합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아주 젊고 건강한 근육세포와 66세에서 68세 사이에 노화된 근육세포를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실을 발견하죠. 젊은 세포와 노화된 세포는 전기에 다르게 반응한다. 즉, 주파수 대역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도 나이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다르듯이 세포들도 선호하는 전기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젊은 근육세포는 50Hz라는 비교적 낮고 부드러운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고 회복되었습니다. 50Hz요? 네, 반면에 노화된 근육세포는 그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한 500Hz의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칼슘 신호를 뿜어내며 대사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10배나 강한 500Hz라고요? 노화된 세포라면 오히려 더 연약할 텐데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면 세포가 타버리거나 손상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연구진이 풀어낸 핵심 퍼즐이었습니다. 노화된 세포는 단순히 연약해진 게 아니라 외부의 신호에 반응하는 민감도 자체가 둔해진, 이른바 귀가 어두워진 상태였던 겁니다. 아, 귀가 어두워져서 작은 소리로는 못 듣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50Hz 같은 부드러운 자극으로는 아예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었고 500Hz라는 특정 고주파 대역의 자극, 즉 확성기를 대고 말해주듯 강력하고 정확한 주파수를 맞췄을 때만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한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안 맞는 주파수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노화된 세포에 젊은 세포용인 50Hz를 주거나 전혀 맞지 않는 주파수를 가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키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아, 단순히 전기를 강하게 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노화된 세포의 주파수 비밀번호가 딱 500Hz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발견이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 예를 들어 동물 실험에서도 통했나요? 세포 실험과 실제 생명체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입니다. 연구팀은 실제로 노화가 진행된 쥐들을 대상으로 이 500Hz의 맞춤형 전기 자극을 6주 동안 일주일에 5번씩 꾸준히 가했습니다. 매주 5번씩 6주 동안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쥐들의 근육 두께와 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하는 물리적인 힘, 즉 근력 자체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RNA 염기서열 분석 결과였습니다. RNA 분석이라면 유전자 쪽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DNA가 우리 몸에 변하지 않는 설계도라면 RNA는 그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는 작업반장 같은 역할입니다. 네, 작업반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물이 잘 지어지죠. 전기를 쐰 쥐들의 근육에서 이 RNA의 활동을 들여다봤더니 근육을 형성하고 분할시키며 신경계를 발달시키는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이 아예 젊고 어린 쥐들의 패턴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력을 펌핑한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의 회복을 증명해낸 것이죠. 와, 전기가 세포의 회춘 스위치를 제대로 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기술에 실버 전야약이라는 멋진 개념이 등장한 거군요. 알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기 주파수를 처방받는 미래라.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근사합니다. 네, 화학적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간독성이나 심혈관계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원하는 국소 부위의 물리적인 자극만으로 유전자 수준의 회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현재 근감소증 극복에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청취자님들 중에는 아마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포 실험 좋고 쥐 실험 다 좋은데 그럼 지금 당장 무릎 아프고 어깨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 하고 말이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4일자 SBS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이미 이 전기 자극을 활용해서 근육을 지켜내고 있는 기막힌 사례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탁구를 즐기시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된 70대 환자분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건국대 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팀의 연구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그 이후의 재활 과정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무조건 어깨를 꽉 묶어두는 보조개를 차고 최대 6주 정도를 꼼짝없이 지내야 하거든요. 재활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70대 환자가 6주 동안 팔을 아예 쓰지 못한다면 방금 전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근육이 정말 엄청나게 빠져나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육을 지키거나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묶어놔야 하니 딜레마죠. 다친 인대는 나았는데 팔은 가느다란 꼬챙이처럼 변해버려서 나중에 재활을 하려 해도 남아있는 근육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 상상만 해도 안타깝네요. 그래서 연구팀이 시도한 것이 바로 환자들의 수술 부위에 매일 30분씩 신전근 전기 자극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 저항을 부드럽게 뚫고 들어가는 중주파에 근육을 실질적으로 수축시키는 저주파를 실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조기를 찬 채로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근육에 전기를 보내서 억지로 운동시켰다는 거군요. 환자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차이가 아주 극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재활만 진행한 환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어깨 삼각근의 부피가 10% 이상 푹
꺼지며 감소했습니다. 10%나요? 반면에 수술 직후부터 매일 30분씩 전기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근육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전기 자극이 단순히 근육이 퇴화하는 속도를 늦춘 방어적인 효과에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네, 이것이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만히 있어도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학계 논문으로 처음 입증해냈습니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환자의 어깨 근육은 혼자서 열심히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며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이거 정말 수술 환자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2020년 라이프라는 학술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오, 다른 데이터도 있군요. 네,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허벅지와 허리 근육에 이 신경근 전기 자극 훈련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무릎을 펴는 데 가장 핵심적인 허벅지 근육, 즉 외측광근의 단면적이 무려 11.4%나 증가했습니다. 11.4%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무거운 바벨 메고 스쿼트를 엄청나게 해야 겨우 얻을까 말까한 수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근육 비대화와 맞먹는 수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는 데 필수적인 코어 근육인 요부 다혈근도 최대 7.1%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한 대조군 어르신들은 오히려 근육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와, 정말 당장 부모님 댁에 전기자극기 하나 놔드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을 대체할 500Hz 맞춤형 주파수 원리도 한국 연구팀이 찾아냈고 병원에서는 이미 근손실을 막는 전기자극 치료가 임상에서 놀라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조합이죠. 그런데 아무리 치료법이 좋아도 진단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근육이 얼마나 빠졌는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받을 텐데 현재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지점이 바로 현대의학이 안고 있던 가장 모순적이고 답답한 사각지대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환자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손에 악력기를 쥐어주고 세게 쥐어보라고 하거나 6m 거리를 걸어보게 해서 속도를 재거나 의자에서 5번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해서 시간을 재는 식입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야 조금 귀찮을 뿐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어깨 수술 환자나 뇌졸중 등을 겪은 중증 환자분들은 일어서거나 걷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육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인데 이들은 기존 진단 방식으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니 진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겁니다. 검사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는 악순환이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해낸 기술이 바로 또 다른 한국의 혁신기업 엑소시스템즈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아, 엑소시스템즈요. 2024년 말에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그 AI 소프트웨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엑소메드 딥사크라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AI 디지털 바이오마커 진단 솔루션입니다. 환자가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환자는 걷거나 뜰 필요 없이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육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면 근육이 신경과 주고받는 아주 미세한 생체 전기 신호, 일명 FFI라는 신경 근육계 신호를 수집합니다. 아, 근육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신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기존의 그 복잡하고 지치던 신체 능력 평가 과정을 단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3분이요. 와, 컵라면 하나 익을 시간이면 내 근육의 진짜 상태를 완벽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중증 환자들에게는 정말 혁신성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 소외되었던 중증 환자들의 예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과기부 장관상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4에서 혁신상까지 받으며 객관적 성과를 입증했죠.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단 3분 만에 AI로 진단받고 디지스트 연구진이 찾아낸 나이에 맞는 최적의 주파수 500Hz를 처방받아서 침대에 누워서도 실버 전자약으로 근육을 지키는 맞춤형 생체 전자의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한국의 기술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정말 경이로운 생태계죠. 네, 청취자님, 이제 나이 든다는 것, 특히 근육이 빠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탐구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들려드린 이 눈부신 기술 발전과 관련해 청취자님 스스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뭔가요? 철학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만약 미래에 전기자극 전자약이 완벽하게 발달해서 땀 흘려 운동하지 않고도 유전자 수준에서 완벽한 근육량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누워서 완벽한 근육을 얻는 거군요. 네, 우리는 여전히 육지적인 땀을 흘리며 스포츠를 즐길까요? 아니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가 아니라 순수한 오락이나 취미로만 남게 될까요? 전기 캡슐 안에서 얻는 건강과 덤벨을 들어 올려 얻는 건강?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왜 땀을 흘려야 하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한 일상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